안녕하세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신 이혼소송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최근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위자료가 점점 증액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람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이 기준이었고,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이 바람을 핀 배우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이 있었는데요. 사실 법원에서는 이 책자에 보시듯이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쓴 책에서도 그렇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특히 그 간통이나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생길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 너무 그 위자료 액수가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 최태원 노소영 씨 사건 때 몇십억의 위자료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점점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위자료를 예전보다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요즘의 최신 이혼소송 트렌드라고 보입니다. 제가 2012년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재판을 했고 2022년도에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 그때 2년, 최근에 2년, 10년 차이를 두고 가사재판을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혼 사유 중에 예전에는 많았던 사유가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폭력, 또 시부모와의 갈등, 도박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혼 사건이 불륜이 결부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기 전에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무슨 갈등이 있었다든지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이혼 사유의 종착역은 불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감상 50%는 훨씬 넘는 것 같고 거의 80% 대부분의 사건의 이혼 사유가 불륜이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간통죄로 구속도 되고 또 심지어 그때 증거를 살펴보면은 경찰관들이 그 간통죄를 밝히기 위해서 성관계하는 그런 모텔 현장을 급습해서 사진도 찍고 뭐 속옷 사진이나 나체 사진이나 그리고 뭐 콘돔 사진까지 다 찍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하곤 그랬는데 지금 그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그런 식의 조사는 할 수 없고요. 다 개개인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륜 행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나 할까요? 실제로 불륜 행위를 해도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몇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륜 행위나 부정 행위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사실은 카톡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까지 다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조금 의심스럽다. 저번에 외박을 했는데 그때 통화 내역을 좀 알고 싶다. 카톡 내역을 보고 싶다. 법원에 합리적 이유를 들면서 증거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 증거 신청을 받아주고 통신사나 그 카카오톡에 사실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다 받아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게 불륜행위 한 게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었는데 그 간통죄 폐지 전후로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형사 범죄도 아닌데 영장 없이 당사자의 사생활을 그렇게 캐보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재판부에서도 그런 증거 신청은 다 받아주지 않았고요. 통화 내역 같은 거는 일부 밝혀주는 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통죄 폐지 전에 받아주었던 증거 신청에 비하면은 지금은 사실 불륜을 입증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저한테 와서 도청 장치를 몰래 심어 넣느냐, 차량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 놓을까, 아니면 흥신소를 고용해서 남편 미행해서 몰래 모텔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엄연히 형사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불륜을 잡으려다가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법한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잡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 저도 많이 봤거든요. 지하철 탈 때나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변경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호사 분야의 한 카테고리인 이혼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혼 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과 달리 소송물이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많아서 그렇지 법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이혼 소송의 구조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아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전부 이기거나 전부 지거나 그런 소송이 많은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물론 이혼은 이혼 되냐 마냐 승패가 확실히 갈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전부 그 재산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상대방이 갖고,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가 완전히 패소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 변호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패소하는 거예요. 이혼에 확실히 결부가 되는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완전 패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 분야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소송물 가액이 큰 사건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10억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분할에 있어서 성혼보수금이라든지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착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